저희 선발진은 이번 주 굉장히 불안한 모습을 많이 보였습니다. 특히 6이닝을 먹은 선발 투수가 이번 주에 단 2명이었어요. 반즈 선수가 이제 교체를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말과일부가 나오는 상황이고, 심지어 윤성빈 선수를 올릴 수도 있다 인터뷰까지 나오는 현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의 난 롯데의 딸 꽃겨울의 편집자 제보크입니다. 2주 만에 돌아온 주간 리뷰 겸 주간 칼럼 시간입니다. 오랜만에 목소리로 인사를 드리는데요. 이제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같이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윤호입니다. 이번 주에 롯데자이언츠는 3승 2패. 화요일은 전국적으로 비가 와서 우치가 됐었고, 하나와의 시리즈는 1대1, 두산과의 시리즈는 2대1로 위닝 시리즈를 가져갔습니다. 두산 2차전에서 역전승을 거두어서 겨우 위닝을 가져갔던 것 같아요. 순위는 4위로 1위 LG와는 4게임 차, 3위 한화는 0.5게임 차로 뒤지고 있습니다. 일단 이번 주 얘기를 먼저 하자면은, 첫 번째로 꼽을 거는 윤나 고왕손, 완전체가 된 롯데자이언츠의 타선입니다. 이번 주 5경기 도합 28점, 경기당 5.6점이나 냈었고요. 확실히 저희 타선 굉장히 불을 잘 뿜고 있습니다. 완전체가 된 우리 롯데 타선은 굉장히 좋은 화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를 증명을 해낸 지난주가 아니었나 싶어요. 리그 초반에 아주 못 친다, 우리 망했다 라고 얘기했던 게 엊그제 같았는데, 공격력에서는 완전체가 되고 나니까 아주 좋은 모습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이번 주 팀 타율은 2할 9푼 7리로 3할에 육박을 했고요. 이번에 정말 미쳐 날뛰었던 삼성을 제외하고 리그 2위에 랭크가 되었습니다. 산발적인 안타도 물론 있었습니다만 소총부대의 역할을 충실히 해냈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한화와의 시리즈에서 강력한 한화 선발 상대로도 점수를 꾸준히 뽑아냈던 게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특기할 만한 선수로는 나승엽의 돋보이는 타격감, 그리고 전민재도 공수 양면에서 훌륭한 활약을 했습니다. 특히 나승엽은 OPS 0.961, 두산 2차전에서 결승타까지 쳐내는 등 팀 내 OPS랑 WRC 플러스 1위, 전민재는 연속 안타 행진은 끊겼지만 KBO 타율 1위를 아직 수성을 해내고 있습니다. 일단 그 전민재 선수와 나승엽 선수에 관해서 조금 더 제 사견을 보태드리자면, 소총부대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전체적으로는 소총부대가 맞죠. 근데 그 안에서 유일하게 대포로 작용한 게 나승엽이죠. 그래서 이 나승엽 선수가 이 앞에서 소총부대들이 주자를 쌓아주면 그거를 한꺼번에 불러들이는 그런 역할을 해주면서 득점 효율을 확 높여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기존에 혈이 막히던 야구에서 조금 더 탈피를 할 수 있었고, 그래서 요즘 나승엽 선수가 유독 장타를 많이 뽑고 있는 것이 뭔가 이유가 있을까 싶어서 이것저것 뒤져보니까 존별 삼진 분포도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서 어느 정도 이유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보시면 이 하단존 3개랑 그 나승엽 선수가 좌타니까 이 나승엽 선수 기준으로 바깥쪽 낮은 공, 볼 부분이 삼진에 몰려 있는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기 존을 확실하게 설정을 하고 치기 어려운 존은 버리고 잘 때릴 수 있는 공만 때린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스윙할 존이 확실하게 정해져 있고 그거를 더 좁혔으니까, 그렇게 된 만큼 스윙을 좀 더 자연스럽게 큰 힘을 실을 수 있게 된 거고, 이것이 장타력 향상으로 이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존이 확실하게 설정이 돼 있기 때문에 스윙이 커져도 기존의 툴이었던 출루율이 깎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훨씬 더 OPS에 있어서 이점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전민재 선수 같은 경우에는 수비 쪽으로 조금 더 말씀을 드릴게요. 물론 타격도 지금 잘하고 있지만, 저는 장기적으로는 전민재 선수의 타격은 어느 정도 평균 회귀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설레발을 조금 덜고 수비를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민재 선수가 저번 주 수비에서 특기할 만한 게 사직구장에서도 아주 안정적인 수비를 했다는 거예요. 호수비까지 막 몇 개 보였죠. 이게 왜 특기할 만한 거냐, 이 사직 팬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직구장 밑에 철판이 깔려있죠. 그래서 배수도 잘 안 되는 것과 더불어 바운드가 매우 불규칙하게 튑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튀었다가 어떨 때는 깔아졌다가 이런 현상이 매우 잦게 나오는데, 그것 때문에 뭐 NC 김주원, 기아 박찬호, LG 오지환, SSG 박성환 같은 지금 리그에 있는 걸출한 수비를 가지고 있는 유격수들도 아직만 오면 실책 퍼레이드를 곧장 하곤 했습니다. 근데 이러한 환경에서도 안정된 수비를 보여줬다는 것이 정말 대단하고 약간 경이롭다라고까지 느꼈는데, 마차도 이후로 롯데에서 이 정도의 수비를 보여준 유격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안정감이 차원이 다르고, 이렇다 보니까 그런 유격수를 뒷배에 두고 있는 투수들도 조금 더 마음 놓고 던질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최근에 롯데의 상승세에는 확실히 안정된 내야, 특히 전민재 선수의 수비가 돋보였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이
좋은 수비에도 불구하고 저희 선발진은 이번 주 굉장히 불안한 모습을 많이 보였습니다. 특히 6이닝을 먹은 선발 투수가 이번 주에 단 2명이었어요. 박세웅이 저번에 한 이닝 더 하겠습니다 하고 신동 감독님이 미소 지었던 그 6이닝 3실점 사건이랑 그리고 데이비스 딱 2명이었는데요. 반즈는 이번 주에 털렸었고 5이닝에서 털렸었고 김진우 선수도 내려갔었죠. 그리고 일요일 경기 대체 선발로 올라온 박진 선수도 좀 좋은 모습을 보이지 못하면서 선발이 많이 위태로워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투고 타저 기조의 KBO 리그에서 지금 성적을 거뒀다는 게 조금 마음에 걸린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요. 특히 김진우 선수가 시즌 초에 좀 잘 던지다가 직전 2경기 때 처참한 성적으로 2군을 내려갔었죠. 반즈 선수가 이제 교체를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팬들 사이에서도 조금씩 왈가왈부가 나오는 상황이고 심지어 윤성빈 선수를 올릴 수도 있다 고려를 해볼만 하지 않을까라는 인터뷰까지 나오는 현황입니다. 한현희 선수 또 대체 선발로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한현희 선수는 25일 경기 5이닝 4피안타 1피홈런 1볼넷 ERA 1.80으로 준수해 보입니다만 나머지 등판의 성적이 몹시 처참했기 때문에 아직 5선발 카드는 쓰진 않을 것 같고요. 윤성빈 선수가 굉장히 지금 화제인데 3경기 무실점, 선발로는 2경기 나왔고요. 19일에 6이닝 1피안타 6볼넷, 12일에는 5이닝 2볼넷 1피안타. 볼넷이 많아가지고 김태형 감독 눈에는 좀 안 찰 것 같긴 한데 박진 성적이 안 좋으면은 미친 척하고 한번 긁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마도 이제 다음 퓨처스 등판이 분수령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죠. 김태형 감독이 해당 기사에서 언급한 내용이 윤성빈은 킥모션이 커서 도루를 잘 허용하고 볼넷을 많이 내준다 라고 했는데 그런 걸 감안을 하면 저번 등판이 6이닝 동안 볼넷을 6개를 내줬거든요. 근데 이 볼넷이 얼마나 줄어드는가, 그리고 다음 등판에서 빠른 주자를 상대로 얼마나 도루를 잘 억제하는가,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체크할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윤성빈이 1군으로 올라오느냐 아니냐도 결정이 될 것 같고요. 반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부진하고 있는데 이 원인이 일단 그 직전 선발 등판에서 해설위원이 언급을 한 게 하나 있는데 그게 RPM 분당 회전수 자체가 떨어져 있다라고 언급을 하더라고요. 원래 평균이 2200이었는데 지금 2060으로 감소해 있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 회전수 감소가 당연히 포심에도 영향을 주는데 같은 페스트볼 계열인 투심도 그 반즈 선수가 한 10% 정도 구사를 하거든요. 근데 이 투심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투심 같은 경우에 반즈는 이제 좌타자 몸쪽으로 파고드는 거죠, 무브먼트가. 근데 이 회전수가 줄어들게 되면 파고드는 각도나 폭이 밋밋해질 수밖에 없어요. 여기에 더해서 탄착군도 이 보시면 왼쪽이 24년도고 오른쪽이 25년도인데 탄착군이 존 안으로 들어오는 비율이 확연하게 늘어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가장 진한 부분이 작년에는 볼 존, 몸쪽에 붙는 볼이었는데 지금은 스트라이크 존 안으로 들어와 있죠. 이렇게 되면은 이게 무슨 뜻이냐, 이 투심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좌타자 몸쪽으로 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13.2%로 표시된 부분은 사실상 존 한가운데에서 몸쪽으로 붙어 들어온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실투성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무브먼트도 약해진 투심이 실투성으로 들어온다. 그렇기 때문에 맞아 나가는 공들이 늘어나게 됐고, 사실 이 투심이라는 거는 같은 손 타자 상대 무기인 구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안 좋아지다 보니까 올해 반즈가 좌타자에게 POPS가 0.822로 크게 안 좋습니다. 그렇게 크게 고전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확실히 반즈 선수가 지금 종합 기록을 보면은 ERA 5.67에 WHIP 1.53으로 이게 우리 1선발이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아쉬운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심지어 투고 타저인 리그에서 굉장히 조금씩 이제 교체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이것도 아마 다음 등판이 분수령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고 있어요. 이렇게 선발이 흔들리고 있지만 이번 주 좋은 성적을 거두었던 것은 타격도 있지만 잘 막아줬던 불펜진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번 저희 불펜진은 굉장히 뎁스가 향상이 좀 됐다라고 생각이 좀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보는 지금 불펜진은 약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카드가 많다라고 보여집니다. 전반적으로 롯데 불펜이 올 시즌에 범용성이 매우 좋아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 어떤 선수를 내도 크게 이상할 것이 없는 그런 기용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이 좀 그 정철원 선수랑 정현수 선수는 지금 등판 횟수도 많고 이닝 페이스도 조금
높지만 그것도 그 다른 선수들이 범용성이 있으니까 이 정도로 틀어막혀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이 과부하가 덜 걸리게 된 원인이 뭘까 해서 좀 보니까 불펜진 중에서 좀 공통된 상황이 종 슬라이더를 구사하는 투수들이 많다는 겁니다. 이게 슬라이더가 한국식 표현으로는 종 슬라이더와 횡 슬라이더로 구분을 할 수 있고, 조금 정식적인 용어를 사용하자면 자이로 슬라이더가 종 슬라이더, 그리고 스위퍼가 횡 슬라이더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슬라이더는 같은 손 타자 기준으로 바깥쪽으로 휘어져 나가는 구종이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슬라이더는 정 스플릿, 같은 손 타자 상대로 사용하는 무기이지만, 이 종 슬라이더의 경우에는 좌우 타자를 가리지 않고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롯데에는 종 슬라이더를 사용할 줄 아는 불펜 투수가 최소 셋, 조금 넓게 보면 김강현까지 넷이 있습니다. 정철원, 박시영, 박진, 김강현까지 종 슬라이더를 완숙하게 구사할 줄 아는 불펜이 4명이나 됩니다. 물론 박진은 이제 김진욱의 이탈로 인해서 선발로 이동하게 되면서 이제는 3명이긴 하지만 이 3명도 충분히 많다. 이 3명이 좌우 타자에 관계없이 올라운더 불펜 역할을 하고 있고, 정현수와 송재영이 대좌타에 특화된 구종 배열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 약간 보직이라는 게 누가 승리주다, 누가 패전주다 이런 느낌보다는 누가 좌타자를 확실하게 잡고 누가 좌우 타자를 가리지 않고 잡아줄 수 있고, 이런 성향 차이로 분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 이제 박시영 선수 같은 경우에는 역스플릿 우완이라는 기질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히 박시영, 정현수, 송재영이 적재적소에 잘 활용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확실히 저희 불펜이 굉장히 강력해졌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항상 경기 리뷰할 때 얘기를 해가지고 입이 아프긴 한데, 저희 트레이드로 들어온 정철원 선수가 굉장히 좋은 퍼포먼스와 활약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또 이렇게 좋은 성적을 유지를 하고 있다라고도 생각이 들고요. 물론 앞에 계속 정철원 선수를 빼고 얘기했지만 결국 이 정철원 선수가 제일 확실한 카드이기 때문에 정철원 선수가 리드를 하고 있을 때 확실하게 틀어막아주고, 그 정철원 선수에게 이어주기까지의 이제 앞에 말씀드린 박시영, 박진, 김강현 이렇게 계속 투입이 됐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 연결고리가 잘 맞물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마무리, 항상 불안하게 보고는 있습니다만 블로는 안 한다. 우리 마무리 김원중 선수가 세이브 공동 1위에 올라가 있다는 것도 저희 필승 카드가 정확히 잘 작동을 하고 있다. 애니콜 너무 많이 올라온다, 이닝 왜 이렇게 많이 쪼개냐, 이런 얘기를 하지만 그것들이 쏙 들어가는 이유는 확실히 잘 맞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잘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게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과부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만, 앞서 얘기하셨던 좀 범용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것도 어느 정도 상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물론 일요일 경기는 조금 틀렸습니다만 송재현 선수 얘기도 빼먹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그 송재영 선수가 사실 어떻게 보면 그 불펜 뎁스의 키맨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사실 원래 원포인트 릴리프는 정현수 선수였죠. 근데 사실 정현수 같은 경우에는 구종은 좌타 상대에 특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원체 커맨드가 뛰어난 선수이기 때문에 우타자 상대로도 충분히 상대를 할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실제로 그게 작년 좌우타자 상대 POPS로 나타나기도 했고요. 그런데 한동안은 저한 원포인트로 뛸 수밖에 없었어요. 그 이유가 송재영이 불안을 노출했기 때문입니다. 원래 원포인트라는 게 맡겨진 타자를 확실하게 처리하는 것이 제1 임무거든요. 근데 송재영 선수가 작년부터 올해 극 초반까지 그 종종 스트레이트 볼넷을 허무하게 내주는 기질이 있었어요. 그래서 원포인트를 맡길 수가 없었습니다. 언제 그 이슈가 터질지 알 수 없으니까. 근데 지금 보면 일요일 경기 전까지 7경기 연속 무사사구, 그리고 일요일 경기 전까지 9경기 연속 무실점을 하면서 안정감을 보였어요. 그 덕분에 최근에 정현수가 세컨더리 셋업맨으로 승격이 됐습니다. 이 세컨더리 셋업맨이 조금 익숙하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간소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다소 여유 있는 리드, 그러니까 한 4에서 6점 차 상황의 리드, 그리고 따라갈 만한 추격 상황, 3점 차 이내로 지고 있는 상황, 이런 상황에서 등판하는 보직을 세컨더리 셋업맨이라 하는데, 대충 불펜에서 한 4번째 정도 서열을 맡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승격됐고, 이로 인해서 가진 전력을 100% 활용하게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렇게 세컨더리 셋업까지도 사용할 수 있는 정현수를 송재영 선수가 불안했기 때문에 원포인트 릴리프로 밖에 사용할 수 없었는데, 송재영 선수가 안정화가 됐기 때문에 정현수 선수를 100% 사용할 수 있게 됐고, 거기에 이제 송재영이 그 비워진 원포인트 자리를 메우게 되면서
훨씬 더 전력이 상승하게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주 일정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지옥의 9연전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게 다가오는 이 영상이 올라가는 날 기준으로 이번 주 말고 다음 주 목요일을 휴식을 하고요. 5월 5일 월요일이 어린이날인데 이 날에 경기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 9연전이 성사가 된 것인데 순서대로 키움 3연전, NC 3연전, SSG 3연전입니다. 근데 사실 롯데라는 팀이 역사적으로 어린이날에 좋지 않은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이날에 조금 부정적으로 전망을 하고 들어간다라고 치면 그 앞에 있는 그 키움 3연전 그리고 NC 3연전을 최대한 벌어놓고 가야 됩니다. 특히 NC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약팀으로 평가를 받고 있고, 왜냐면 불펜이 많이 약하거든요, NC가. 그리고 키움 3연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상대하게 될 선발이 3, 4, 5선발인데 이 3, 4, 5선발이 밸류가 엄청 낮아요. 김유나, 김선기, 김현주 이 3명이거든요. 그래서 특히 키움 3연전은 무조건 수입한다는 마인드로 들어가야 되고 NC 3연전도 위닝 시리즈 챙겨야 된다라는 마인드로 가야 할 겁니다. 우리가 진짜 어린이날에 대인적이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그 전에 6연전에서 승수를 많이 벌어놔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굉장히 쉽지 않은 9연전일 것 같은데 선수들의 체력 관리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직 6연전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조금 더 유리한 면을 가져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주 경기에서 진짜 제대로 잡을 팀 잡고 가지를 못한다면은 굉장히 빠그러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집중을 해가지고 다음 주 경기에 임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저희는 또 다음 주 목요일에 뵙도록 하고요. 좋아요, 구독, 댓글 많이 보고 있습니다. 좀 많이 남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윤호였습니다.